14년째 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이향란 약사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제 유튜브 채널 보시고 제 이름보다는 라니 약사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불러주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도 저를 만날 기회가 있으시다면 라니 약사라고 불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실무 실습생을 받는 프리셉터이기도 해서 제 실습생들에게 제 스케줄을 공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학생이 제 스케줄을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듣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그 스케줄을 어떻게 다 소화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스케줄을 소화할 시간들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쓰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더군요. 아니, 약국하는 약사가 뭘 하길래 대체 시간을 나노 단위로 쓸 만큼 그렇게 바쁜 걸까요? 제 일주일 스케줄을 한번 간략히 읊어봐 드릴게요. 월요일에는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저녁 근무를 마치고는 의뢰받은 원고를 쓰기 위해서 야근을 했고요. 화요일은 제가 정한 재택근무 날이에요. 그래서 파트타임 약사님께서 약국을 대신 봐주시죠. 그러면 저는 제 유튜브 채널 영상 콘텐츠를 고민하고 원고를 찾고 공부도 하고 촬영도 합니다. 관리도 하고요. 수요일도 출근일이었는데요. 요즘 코로나 이후로 환자분들이 많이 줄어서 좀 한가해요. 그래서 재고 정리도 좀 하고요. 거래처 담당자들이 많이 찾아왔었네요. 결제일이었거든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제가 상반기에 목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뷰티와 패션 쪽을 좀 분리해서 새로 채널을 하나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메이크업 레슨 학원을 전문적으로 배우러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반일 근무를 하고 또 학원도 한 군데 더 갔어요. 어떤 학원이냐면 아이돌 댄스 배우는 학원이에요. 갑자기 웬 아이돌 댄스일까요? 사실 제가 48살이고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큰아이는 지금 군입대를 해서 상병이에요. 이런 48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트와이스의 치얼업 같은 그런 안무를 한다는 것도 좀 의외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그걸 다 배우고 나면 의상까지 갖춰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업로드를 합니다. 좀 창피할 것 같죠? 제가 춤도 그렇게 잘 추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별로 창피하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영상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기도 하지만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다시 보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이런 용기를 냈었구나, 이런 도전을 했었구나 라고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이기 때문에 창피한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이 되었어요. 일요일 오전에는 2020 미시즈 코리아 대회 때의 동기가 찾아와서 같이 브런치를 했습니다. 2020 미시즈 코리아 대회는요, 말하자면 주부들의 미스 코리아 같은 느낌? 코로나 때문에 4차례 연기가 되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또 웨이팅하고 스케줄 다시 짜고 하면서 끝끝내 대회가 열리게 되었을 때 합숙도 하고 대회도 오르게 됩니다. 그 대회 너무나 아이처럼 많이 즐겼던 것 같아요. 신나게. 대회에서 저는 45세 이상 부문에서 선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좀 특이한 이력이라고 할까요? 약사에서 유튜버, 그리고 이런 미시즈 코리아 대회, 이런 것들이 조금 화제가 되어서 언론사들에서 인터뷰 요청도 오고 방송 출연도 하게 되었어요. 참 버라이어티 하죠. 제가 어떤 채널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회자분께서 저를 소개하실 때 열정 약사, 도전을 멈추지 않는 약사라고 소개를 하시더군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 역시 순탄한 삶을 살아온 것만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글귀나 쓴다고 해서 선생님들의 권유대로 고2 때 문과를 선택을 했고요. 고3 때는 편찮으신 아버지 때문에 의대나 약대 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문이과 교차 지원이 당시에는 어려웠고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기 때문에 재수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단과대 수석으로 영문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1년 뒤에 여전히 그 아쉬움은 남아서 휴학을 하고 재수종합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2개월 반쯤 지난 어느 날 저희 아버지께서는 운명을 달리하셨고요. 그것이 제 모든 동력을 앗아가 버렸죠. 그리고 다시 복학을 합니다. 졸업할 무렵에는 IMF가 찾아와서 거의 닫혀져가는 취업문에 가까스로 끼어들어가서 백화점 마케팅 총괄팀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한 가지 변함없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가방이나 제 책상 서랍 속에는 한 권의 책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실력 수학의 정석 2였습니다. 저는 틈틈이 그 책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언젠가 기회가 찾아왔을 때 준비가 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연 기회의 여신은 준비한 자에게 미소를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제가 기회의 여신을 찾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큰아이를 출산하고요. 딱 39일 만에 첫 외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수능 시험장이었습니다. 마킹펜을 쥐는데 손이 달달 떨려서 마킹을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는 의학대 진학을 실패를 했고요. 양가 부모님께서도 이제 그 도전은 좀 그만했으면 하는 그런 눈치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원하시는 대로 살림과 육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잘 땐 공부를 하고 아이가 깨면 아이랑 놀고 그렇게 꼬박 2년을 해오면서 결국 부산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 약사 이양란이라는 제가 있습니다. 약사라고 하는 어떤 목표 지점이 있다면 말하자면 직선거리를 놔두고 저는 구불구불한 골목길도 갔다가 산길도 갔다가 하면서 10년을 돌아간 셈이죠. 저는 그 10년이 정말 저를 풍요롭게 하고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저만의 특수성을 가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일이라면 지금 하는 일과 180도 다른 일일지라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고 또 그 일이 실패할지라도 혹은 바로 피드백을 주지 못하고 곧바로 보상을 주지 않을지라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들어가는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돈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과 그리고 성공을 했을 때 얻는 보상 아주 머리를 잘 써서 계산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계산의 끝엔 현실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거 한번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은 남겨둔 채요. 하지만 저같이 조금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해보는 거지, 조금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결국 변화하는 사회에 그냥 머무르지 않는 게 되는 거고 저 자신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럼 이런 행동력은 어떤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3가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과 같은 마음일 거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를 믿는 마음,
자기 신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내가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바로 메타인지, 메타코그니션. 사실 우리가 커가면서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많고요. 실패를 겪을 때도 많아요. 특히 좋은 대학에 학벌이 높은 그런 학생들, 어른들 같은 경우가 완성에 대한 그런 욕구가 강합니다. 항상 완성된 모습,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완벽하지 않다, 충분히 실패할 수 있다, 사람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뭐든지 도전하는 게 아주 쉬워집니다. 네, 뭐 실패하는 거 당연하니까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니까요. 실패가 끝이 아니잖아요. 한번 넘어진 거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 다음에 넘어질 때는 좀 더 잘 넘어지는 요령을 배울 수 있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넘어지지 않는 법도 배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수는 결국 우리가 더 완성으로 가는 그런 지혜를 쌓는 가장 큰 지름길이고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도전을 앞두고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요,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그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메타인지, 나 자신이 완벽하지 않고 내면에는 결국 그것을 이루어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런 마음이 새로운 것도 도전할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나를 준비할 수 있게도 합니다. 48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에 아직도 저는 제3의 인생, 제4의 인생을 꿈꿉니다. 그리고 도전을 합니다. 새롭고 재밌어 보이는 일, 내가 즐길 수 있는 일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무엇이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제가 어떤 도전을 할지 모르겠지만요. 네, 여러분도 저도 계속해서 나 자신을 믿는 마음, 그리고 내가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계속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앞길에 축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